기원전 27년 로마 제국의 아그리파 장군이 지었다는 판테온 신전은 로마 시대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천정에서 내려온 빛이 조각에 꽂히는 돔 모양의 천정 한가운데는 지름이 9m나 되는 구멍이 뚫려 있어 자연광이 신전 내부를 비출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천정 높이를 무려 42.3m나 높여야 했습니다. 판테온 신전의 거대한 돔 천정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일반 돌보다 훨씬 가벼운 특별한 건축 자재, 바로 경량골재를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물에 뜰 만큼 가벼운 돌, 경량골재의 원리를 소개해드립니다. 혁신적인 디자인의 미래 빌딩. 기둥 몇 개로 유지되는 초장축 대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어있는 초고층 빌딩. 이런 대도시의 풍경들은 바로 경량골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건축물은 높아질수록 무게를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경량골재는 중량을 줄여야만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용되죠. 베를린 슈프레 강변에 있는 독일 국회의원 회관. 단순하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관광객들 사이에선 명물로 자리 잡은 빌딩이다. 젓가락처럼 가는 기둥이 천정을 받치고 있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한데 건물의 재료는 바로 경량골재. 골재 산업이 발달한 독일에서는 신축 건물 대부분이 경량골재다.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경량골재 우수성에 감탄하기 때문. 하도 가벼워 무게가 1리터에 1kg 이하입니다. 그 말은 이 물질을 물에 넣는다면 뜬다는 거죠.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콘크리트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 손실 차단 효과가 높습니다. 경량골재가 얼마나 가벼운지 직접 보여주겠다는 본 교수. 작은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마치 스티로폼처럼 물 위에 떠 있다. 경량골재의 원재료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지는 화산석들. 이 화산석을 가공해 인공 자갈을 만들어서 건축용 골재로 사용하는 것. 크기와 모양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사용도 편리하다. 이런 인공 자갈에 시멘트를 섞어주면 한 손으로도 가볍게 들리는 경량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다. 그래듈이란 작은 알갱이를 첨가하면 1세제곱미터당 같은 부피로 300kg 정도 되는 경량골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량골재의 장점은 단순히 가볍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경량골재로 지은 한 가정집. 널찍한 실내가 시원스러운 이 집은 확 트인 느낌을 주기 위해 2층에 천정을 없앴다. 집을 지으며 건축 자재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다는 집주인은 당시 사용했던 경량 콘크리트 샘플을 보여준다. 우리가 계산했을 때 이 큰 공간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별도의 난방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이 보조 장치를 사용한 적은 없어요. 경량골재로 지은 집은 일반 골재집보다 단열이 뛰어나다. 그 이유는 경량골재 속에 무수한 기공들이 열 에너지가 밖으로 새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이 재료는 큰 덩어리로 건물을 세울 수 있고 보온과 방화, 방음 등을 위한 추가 재료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특징을 이용해 우리나라에서는 경량골재를 방음벽 재료로 많이 쓰고 있다. 이 방음벽의 재료는 수입산 화산석. 예, 이 제품 전용 경량골재 화산석입니다. 이 제품으로 생산되는 물건이 방음벽이나 흡음판 이런 종류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방음벽은 수입 화산석과 다른 재료들을 섞은 반죽으로 커다란 판넬을 찍어내고 여기에 다시 콘크리트 판넬을 이중으로 붙여서 완성한다. 화산석 특유의
어떤 흡음력이나 보습의 효과를 노리는 그런 경량골재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대학교에서 국산 재료로 인공 경량골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인공 경량골재는 먼저 재료들을 반죽해 인공 자갈을 만들고 이 자갈을 로타리 킬른이라 불리는 고온의 기계에 넣고 가열시켜 완성한다. 로타리 킬른을 통과한 자갈은 원래보다 크기가 훨씬 커져 건축용 골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로타리 킬른이라는 그 고온의 그 기구를 가지고서는 골재를 그 안에서 고온 소성을 하게 됩니다. 그 소성을 할 때 그 소성 온도 그리고 소성 분위기를 조절함에 의해서 발포가 되죠. 즉, 인공 자갈들은 1000도씨 이상의 열을 받게 되면 옥수수 알갱이가 강냉이가 되듯 자체에 발포되면서 크기가 커지는 것. 인공 경량골재의 단면을 잘라 일반 골재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점이 확연히 구분된다. 일반 골재는 조직이 치밀한 반면 오른쪽 경량골재는 무수한 구멍들이 송송 뚫려 있다. 저희들이 비중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도 만들 수 있고 무겁게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골재 안에 있는 기공을 조절을 해서 다양한 기능성을 갖는 그러한 골재를 제조할 수 있는 게 국산 인공 경량골재로 지은 집은 일반 콘크리트 집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실험을 위해 인공 경량골재와 일반 골재로 지은 집의 콘크리트 단면을 잘라냈다. 왼쪽이 화강암을 넣은 일반 콘크리트, 오른쪽은 경량골재가 들어간 콘크리트다. 먼저 두 콘크리트의 강도를 비교해보기로 했다. 두 개의 콘크리트 기둥을 각각 강도 측정기에 넣고 압력을 넣었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고 갈라지기 시작했다. 일반 골재가 조금 더 단단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둘 다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수치. 반면 밀도, 단열, 방음 면에서는 경량골재가 훨씬 우수했다. 경량골재를 적용하게 되면 이 경량골재 안에 들어있는 기공으로 밀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에너지 전달을 그 기공이 저하를 시키는 거죠. 그 저하가 되기 때문에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의 전달이 많이 경감되는 거죠. 인천 옹진군의 영흥화력발전소. 국산 경량골재의 원재료는 바로 이곳에서 생산된다. 화력발전을 위해 석탄을 태우고 나면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되는 입자가 고온 비회, 그리고 재활용이 불가능했던 저회가 남는다. 때문에 저회는 화력발전소 옆에 마련된 회 처리장에 매립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약 835만 톤이 회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재활용되지 못하고 이렇게 회사장에 버려진 게 310만 톤입니다. 저회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보면 1년에 약 500억 원. 더 큰 문제는 바다를 막아 만든 회 처리장이 3년 뒤면 가득 찬다는 사실. 또한 산이나 강에서 채취하는 골재의 양은 연간 200만 루베. 이는 관악산 크기의 2배와 맞먹는 양이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모자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각종 폐 분진을 그 골재 원료로 대체해서 그래서 인공 경량골재를 만들고 지난 4월 6일 영흥화력발전소 옆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섰다. 바로 화력발전소의 저회를 이용해 인공 경량골재를 만드는 공장이다. 인공 경량골재 기술을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 매립해야 되는 석탄재를 친환경적이고 부가가치적인 제품을 창출함과 동시에 인력을 고용을 확대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크나큰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인공 경량골재. 환경을 살리고 나라 경제 보탬이 되는 이중의 성과를 기대해본다.